안녕하세요. 번기탄 TV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편을 했어요. 번개탄 TV가. 그래서 개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채널 그 프로그램 명도 바뀌었더라고요. 네, 클래식 클래스로 채널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클래스를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모님 첫 번째로 들어오셔서 엔조이 남겨주셨네요. 클래식 클래스로 채널명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구호도 좀 다르게 외쳐보려고 오늘 네, 새롭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페라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페라가 약간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페라는 1600년대에 이제 유럽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연극 무대가 있었고 또 연주 무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무대에서 연극도 보여주고 연주도 보여주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무대에서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페라라는 장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양 음악이 들어온 지 130년 좀 넘었는데 네, 이렇게 서양 음악이 연주가 많이 되면서 오페라도 많이 연주가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K 클래식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K 클래식의 바람을 타고 K 오페라도 이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오페라, 또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동요라든가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전래 동화 같은 것을 소재로 해서 오페라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오페라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실 오페라는 2021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김재청 연출, 이지은 작곡의 오페라 시간거미줄이라는 오페라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신현규님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여기 번개탄 TV 오면 만나는 분들 항상 계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네, 오페라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페라 작곡을 한 이지은 작곡가를 오늘 모시고 함께 오페라에 나왔던 장면들을 연주하고 또 오페라가 어떤 오페라인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를 소개를 하면요. 작곡가 이지은 선생님은 성결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후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원의 작곡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또 정말 여러 가지 곡들을 작곡했었는데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살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꿈을 노래하는 세대 공감이라는 곡을 작곡했고 또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형식의 창작 오페라 어사 박문수의 길,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오페라 타오르는 불꽃, 또 열사 유관순을 작곡하여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결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은 작곡가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지은 선생님과 함께 오늘 새로운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채널명이 클래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제가 클래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클래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쳐보겠습니다. 클래식 클래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시간거미줄의 작곡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작곡가 이지은으로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작곡가니까 당연히 작곡을 공부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로는 교회에서는 뭐 오르가니스트 혹은 오케스트라 편곡자, 또 부족하지만 여성 합창의 지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신앙 안에서 혹은 꼭 신앙이 없는 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잘 이렇게 졸업하고 앞으로 그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네. 그 교수법으로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소통하고 싶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결대학교가 미션 스쿨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혹은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은 실용음악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용음악과에 CCM을 주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대중음악을 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 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신앙인들을 품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로 묶어주고 또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참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본의 안 되게끔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데 많죠. 그 이제 기독교 또 이 문화적인 것들이 그냥 문화로 스며들지만은 않도록 언젠간 예전에 나를 가르쳤었던 그분께서는 막 강요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바탕에 무언가 그런 신앙적인 것이 깔려 있었고 나에게 막 심하게 강요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조금 알 수 깨닫기를, 있다면 네. 그러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멋지세요.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담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번 그 시간 거미줄이라는 오페라는 어떤 작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간 거미줄이라고 하는 오페라는 그 총 2막 15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0분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교수님? 1시간 조금 1시간 반? 2시간? 2시간. 120분이 네, 2시간이니까 120분이 2시간이네요. 네. 엄청 길죠. 엄청 기네요. 네, 근데 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뮤지컬 무대에 가면 맞아요. 2시간 중간에 30분짜리 쉬고. 그런 공연을 아주 손쉽게 이렇게 듣고 정말 쏙 빠져서 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페라가 2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이거 과연 괜찮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대본 안에서 다 담을 수 없는 그 역사적인 그 심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50분으로 이제 구성이 된 창작 오페라이고요. 그다음에 요 배경은 1866년에 병인양요라고 하는 그 서사적인 전개를 가지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들어왔잖아요. 네. 프랑스 해군의 강화도 침략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프랑스 해군 중위 주베르와 조선 여인 18세 너무너무 예쁜 18세. 네. 화미선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그 두 남녀가 가지고 가는 아주 예쁜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1866년의 무대와 이 오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1903년이라고 하는 30년 후에 프랑스 파리의 법정의 무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무대에서 두 개의 시간을 오가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네. 있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겹친다든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상을 한다든지 그게 가능한데 무대 공연에서 이런 것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그 화미선이 주베르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름을 가지죠. 네. 마담 주베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마담 주베르는 1903년에 프랑스 파리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 또 음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네. 이게 사실 비극이에요. 네, 비극이에요. 예쁜 사랑으로 네.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상처도 많고 네.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비극을 그렇죠.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이 오페라의 스토리는 하나는 이제 사랑 이야기지만 그 여인 18세 아름다운 꽃다운 그 여인마저도 우리나라의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역사의 산물 하나를 이제 빼앗긴 거고요. 프랑스로. 네, 또 네. 하나는 이제 의궤라든지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이제 프랑스가 다 약탈을 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빼앗긴 것 안에 그 화미선이라는 여자 아이까지 포함이 돼서 모든 게 다 빼앗겨서 이게 비극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적으로 비극이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더 깊이 바라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 거미줄이라는 오페라를
처음 들으셨을 테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제가 공개를 안 했으니 모르실 네. 것 같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음. 워낙 이 작품의 깊이 또 너무 사랑해 주시기 네.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비참하고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외교장각 의궤의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교장각 의궤는 우리나라 민족 유산이었지만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는 맞아요. 그런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는 네, 합니다. 영구 임대라는 그렇죠. 명목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네. 왔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 하고 거구나. 연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네. 그러나 소유권은 프랑스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그때의 책이 돌아올 때 한 권만 딱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구 임대로 네. 돌아왔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숨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책이 결국에는 여주인공으로 의인화가 된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결국 책과 사랑에 빠졌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갔고 또 그 여인은 프랑스로 건너갔고 프랑스에서 온갖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고 그것을 견디고 견뎠으며 결국에는 인간적인 목숨은 그곳에서 잃었지만 그것이 계속 살아 있어서 네. 현재 우리나라까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랑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 의궤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심오하네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담은 이야기고 그것을 이제 약간 사랑으로 의인화 시켜가지고 네, 그걸 이렇게 쓰신 작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와 함께 그 시간 거미줄에 나왔던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해주실 텐데요. 작곡가 선생님께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아주 죄송하지만 네, 연주를 이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원래는 이제 오페라라서 편성이 성악가들도 많이 나오고 연기하는 분도 나오고 오케스트라들 나와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대로 이렇게 편곡을 또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소리가 그 오페라 사운드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서 충분히 그 뉘앙스라던가 네, 이런 거를 좀 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곡은 제목이 상처 속의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제목에 담겨 있듯이 상처 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참 슬픈 노래이겠구나라고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의 그런 하이라이트 노래입니다. 프로덕션 넘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삼중창인데요. 1866년에 화미선과 그다음에 또 30년이 지난 후에 마담 주베르 그리고 또 주베르 남자 주인공이 세 사람이 무대에서 서로 다른 시 공간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제 근데 주베르는 근데 왜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노래의 당시에서는 주베르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네. 마담 주베르의 눈에만 보이는 영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삼중창을 부르면서 각기 다른 시 공간에서 이것을 그러네요. 부르게 되고 또 서로의 고통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너무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1866년과 1903년과 2022년이 만난 거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럼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 곡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아트팜 LNK님 오셨는데 두 분 좋은 연주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거미줄의 기획사. 인 거죠. 네, 거기 이제 아트팜 LNK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그 동안에 이제 무대에 올렸던 아니면 무대에 올리기 위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들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연주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네, 그러면 상처 속의 사랑을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에 이제 가사를 띄워주셨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가수들이 이제 불러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성악가들이 그래서 부르죠. 예. 네, 그거 아마 이제 음하고는 아마 딱 맞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이 가사가 좀 전달이 잘 됐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음악 안에서도 굉장히 비장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이제 넘나들면서 하나의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연주가 네, 되는 네. 노래가 되어지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스토리를 가진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출의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무대에서 두 연도 그리고 네. 조선과 프랑스 또 영혼이 거주하는 그 어딘가 그것을 다 표현을 해야 하고 무대에서 대중들이 청중들이 그것을 이해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 연출이 굉장히 아주 고도의 기술을 사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너무 창의적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못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난번에 이제 8월 말에 우리가 이제 고향에 있는 어울림누리 극장에서 이거를 이제 공연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체를 다 하진 못했지만 또 쇼케이스보다는 좀 길게 약간 소극장 오페라? 네,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딱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네, 맞습니다. 한 남자가 엄마랑 딸이랑 사랑하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럴 수도 의견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이 나갔고 그러기는 하지만 원체 복잡다단한 네. 그런 심리 묘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무대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 우리 김정모님께서 내용은 모르지만 평안해지네요라고 쓰셨는데 다행입니다. 네, 근데 평안보다는 약간 이제 불편한 느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복잡한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제목이 사랑과 기적이에요. 네. 이 곡도 어떤 배경에서 이 곡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이 곡은 이막에서 나오는 이중창인데요. 역시 사랑의 이중창이죠. 화미선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의 이야기를 하면 화미선이 실제 인물이야? 라는 질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네. 그래서 제가 명확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병인양요 사실이고 또 주베르라는 인물도 사실 실제 네.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그 병인양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그림으로써 남겨두었고 그 그림이 지금 위키백과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주베르가 그린 그 조선의 강화도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네. 네, 그 실제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양헌수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강화도 그 병인양요 싸움에서 굉장히 이렇게 용감하게 용맹하게 그곳을 지키셨던 그런 장군이신데 양헌수 장군의 딸로 그려집니다. 네. 근데 이 딸은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실제로 따님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양헌수 장군의 딸로 화미선이 그려지는데 그 화미선은 사실 허구 이 오페라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미선은 그 병인양요가 사실 그 캐톨릭 게 기반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화미선도 캐톨릭 신자로서 그려지고요. 그 주교에게 동굴 성당에서 대놓고 미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세례식을 합니다. 미사에서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서 많은 캐톨릭 신자들과 주베르도 그 자리에 있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베르가 화미선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네. 예. 갑자기 막 세례를 받았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세례식이 있고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 신부님께 가서 그 주례를 서달라고 하자. 네. 그래서 결혼식 장면이 이어지고 난 후에
강화도 바닷가에서 불리워지는 이중창입니다. 네네. 예, 사랑과 기적. 네, 예. 사랑과 기적.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1866년도니까 이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에 이제 그 신부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가 막 화형 당하고 네, 뭐 네. 이랬던 배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화형도 당하고 처참하게 목이 잘려서 네, 참수당하고. 많이 순교를 하셨죠. 네네.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격분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서양의 문호를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정치적인 또 시대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왜 죽였냐 뭐 이런 거는 감히 말을 못 하겠고요. 그런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병인양요라는 점 그거 하나는 확실한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기적을 연주를 할 거고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노래 가사를 또 자막으로 띄워 주실 거고요. 좀 이따가 이제 작곡가를 맞춰라 시간에 나올 작곡가의 멜로디가 이 곡에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어떤 멜로디가 들리나 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과 기적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김정모님께서 아까 그 곡이 바이올린에 애잔하게 들리고 건반은 평안하다고 해주셨고요. 네, 라니네 등불 TV님 오셔서 박수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은 이제 뭐죠?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다 아는 그런 곡인데, 네, 그렇죠. 네, 많이 네. 귀에 좀 익숙한 그런 곡에 이제 이지은 선생님의 창작곡이 같이 들어간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이기는 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못할 거예요. 어렵거든요. 네, 길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첫 머리에 음. 나왔었던 그 부분이 이 오페라에서는 오르골 소리로 변화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오르골 소리가 적재적소의 시간을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변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때에 사용이 되거든요. 네. 어떤 시그널 같은 존재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서주학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작곡가를 맞춰라 네네네네. 시간에 네, 작곡가를 맞춰라 시간으로 실수했군요. 이제 바로 들어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 작곡가의 곡을 이제 우리 이지은 선생님이 본인의 오페라 곡 중에 이제 중간 중간에 넣어서 나오는데요. 이 작곡가는 네, 어떻게 이 곡에 들어오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 친구가?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입에 익어서 거고요. 꼭 자꾸 말을 네.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지은 선생님이 이 오페라 시간 거미줄 악보집을 발매를 하셨어요. 네, 그죠? 네. 여기 나왔던 곡들을 다 이제 악보집으로. 그래서 이 시간 거미줄 하이라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 악보집 구매하는 구매하는 그 사이트가 네. 나오는데 그 악보집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열심히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떤 작곡가다 맞춰주시면 이 오페라 시간 거미줄의 악보집을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힌트를 선물을 주시죠.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요. 힌트 일단 그 다음 곡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네. 그냥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 전에 힌트를 드리자면 김연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데요. 어렵나요? 그것도? 네. 그러면 저는 이런 힌트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곡에서 조금 소개가 되겠지만 이 작곡가의 이 곡은 모든 첼리스트가 다 연주를 하는 곡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맞습니다. 힌트도 어렵네요. 어렵고 너무 클래시컬한 힌트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네, 여기 우리 오페라가 배경이 1866년 병인 양요기 때문에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당연히. 네. 이 네. 프랑스 작곡가이고 주인공 주베르의 친구로 이름이 나옵니다. 주베르의 친구로. 네, 대본에. 그러면 1866년 그 언저리에 살았던 작곡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런 힌트는 될 수 있겠군요. 지난해에 그 작곡가가 서거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열심히 검색을 하셔서 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페라 안에 작곡가도 나오지만 또 미술가도 한 명 나오잖아요. 네, 드가라고 하는 네. 에드가 드가라고 하는 제가 프랑스 발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네. 대본에 써져 있는 대로 하는데요.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참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네요.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에드가 드가라고 네. 하는 화가가 나오죠. 1866년에 우리나라는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프랑스에는 에드가 드가가 활동을 했고 또 이 작곡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 작곡가는 참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군요. 네. 오래 그러면 좀 살았고. 유명한 작품들 제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다음 곡에는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작품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네. 바로 맞추시겠죠? 그래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카리스님께서는 드뷔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 네, 프랑스 작곡가는 맞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맞고요. 네. 드뷔시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 대본에 프랑스 작곡가 부분을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 공란으로 놔두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작곡을 할 때에 큰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그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어떤 그 작곡가 이제 협의에 들어간 거죠. 네네. 그 중에 드뷔시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드뷔시도 있었네요. 그래서 네. 드뷔시와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하는 그 작곡가 딱 둘이 후보였는데 네. 이 작곡가가 더 좋겠다. 음. 약간 드뷔시는
이게 살짝 연도가 안 맞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약간 사실성도 좀 음.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품은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또 아니면 아까 제가 김연아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죽음의 무도. 죽음의 무도. 늘 네. 유명하죠. 네. 그 김연아 선수의 연기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생상 네네. 네. 기자죠. 예. 네, 죽음의 무도. 네, 아쿠아리움은 그렇습니다. 동물의 사육제에 네, 나오는 또 맞습니다. 그런 곡이고, 네. 네. 그래서 아직도 답은 안 나왔는데요. 네,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제가 네. 실수를 했는데 네. 그래도 들으실 분만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네네. 싶은데요. 박삼수님께서는 카라고 남겨주셨는데 저 카는 뭘까요? 아, 눈치를 와, 라벨. 채셨나? 네. 라벨도 카라고 나오고. 쓰신 분은 어쩌면 눈치를 채셨을 것 네, 같습니다. 쭉 써주세요. 네, 써주시면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프랑스 작곡가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라벨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이 곡을 하나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 막 네, 에릭 사티드나 에릭 사티. 아, 다 나오네요. 네. 유명하신 분들 다 출연하시네요 오늘. 그러게, 네. 그러면 이 작곡가의 백조가 배경으로 네, 나오면서 이지은 작곡가님의 시간 거미줄 오페라의 멜로디가 이제 겹쳐 나오는 네, 그런 곡을 한번 감상을 해본 후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박삼수님께서 까미유 남겨주셨고요. 까미유는 까미오 클로델 이거 아닌가요? 화가 조각가. 네, 카리스님은 리스트라고 하시는데 리스트는 독일 작곡가입니다. 독일과 헝가리. 네. 그러면 우리 연주를 하고 네, 연주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제 멜로디를 듣는 순간 이 작곡가라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곡은 이 작곡가의 이지은 선생님의 멜로디가 얹혀져 있는데 제목은 차가운 죽음 앞에 그리고 내 심장을 보내 두 곡입니다.
네, 연주하는 동안에 정답을 써주셨는데요. 이하영님께서 까미우 생상스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네, 맞추셨네요. 네, 그 박삼수님께서 까미우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까미우가 생상을 말하는 거 맞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기부기님께서는 세자르 프랑크라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프랑크하고는 연도가 조금 살짝 네, 다를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세자르 프랑크라고 쓰신 분 정답은 아니지만 음악의 조예가 상당히 그러게요. 깊으신 네, 것 프랑크 같아요. 작곡가를 말씀해 네. 주시니 네, 대단합니다. 신영규님께서도 까미오 생상스라고 네,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물은 방송국에서 알아서 네, 선정을 해주시면 아마 박삼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 악보집을 받으실 것 같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하영님과 신영규님께서도 맞춰주셨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번개탄 TV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선물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은 이렇게 이제 생쌍의 백조도 나왔고, 네.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들을 이제 함께 묶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극 중에서 남자 주인공의 친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등장하진 않고 그냥 음악만 등장을 하는 거죠. 뭐가 등장을 하냐면 아까 네. 오르골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생상이 주베르에게 프랑스에서 친구로 여전히 친구지만 그 어린 시절 자신의 음악을 담아서 오르골을 주베르에게 선물해 줍니다. 네. 자신의 음악을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에서도 그 오르골 소리를 아까 생상스의 서주와 카프리시오조 약간 제목을 말을 못해가지고 네. 아주 입이 간질간질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말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주와 카프리시오조의 앞부분을 네. 통해서 오르골의 멜로디가 탄생이 됐고요. 왜냐하면 극본에서 친구가 선물해준 자신의 음악을 담은 네. 오르골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베르는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왔다가 화미선에게 그것을 사랑의 징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서구의 문물이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너무 아픈 역사이지만 통해서 결국엔 들어왔고 우리도 또 이렇게 이제 여근아 교수님도 저도 서양 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곳에서 함께 그려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아주 작은 소품을 통해서 가지고 왔고 근데 이 백조가 담긴 이 노래는 차가운 죽음 앞에는요. 사실 이 백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마담 주베르가 화형대에 올라갈 때 이 노래가 나옵니다. 네. 아우 슬프네요. 네, 너무 매칭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화형대로 올라가는 마담 주베르의 모습이 마치 고통을 견디고 견딘 그러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먼저 간 주베르를 이제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참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대에서도 이제 아까도 초반에 K 클래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음악이 해외 어디로든 갔을 때 아, 저 장면 너무 슬픈데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러나 그 모티브가 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생상스에서 가져왔고 새롭게 재해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드러나게끔 하고 싶었고 또 대중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가장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싶은 약간 그 작곡가적인
어떤 그 드라마적인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무너뜨리자. 그렇구나. 네. 네. 저는 선생님 이제 독일에 계실 때 저도 옆 동네에 살아가지고 얼굴은 막 봤지만 선생님 작품을 연주한 거는 이제 요번 작품 시간 거미줄로 이제 처음 네, 작품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곡을 연주를 해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도 있지만 그게 그냥 아름답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뭐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곡들은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살아온 배경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궁금한데, 네,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선생님의 배경에 글쎄요.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재능면에 있어서 그 음악적인 예술적인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또 평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제외한다면 아주 평범한 어린 시절이었고 한국에서 초중고 대학을 거치면서 성장한 아주 일반적인 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거죠? 저는 저희 가정이 현재 이제 그 기독교 집안이기는 하지만 제가 7살, 6살 요럴 때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갔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오. 그래서 저희 집은 원래는 그 교회를 가는 집이 아니었고요. 예배 뭐 이런 거 아니고 단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이 그 저희 가정을 그러니까 전도하신 거죠. 네. 전도하신 그분이 그때 당시에 아마 집사님이셨을 네.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지은아 너 나랑 같이 가자. 가면 재밌을 거야. 그래서 그때 그게 저한테 먹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 앞집 아주머니를 따라서 그냥 갔어요. 갔고 너무 천진난만하게 갔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모를 때니까 네. 5살, 6살 요럴 때니까 그냥 갔더니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런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할 때인데 그때는 교회를 가면 이렇게 막 연필도 받을 수 네, 있었고 맞아요. 지우개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엄청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고 저를 시작으로 아마 그 앞집 아주머니께서 네. 전략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고 제 동생은 좀 어렸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가고 저희 아버지가 가장 나중에 네.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등록을 하게 됐죠. 그때는 뭐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면서 쭉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그러게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의외인데. 아 그러시구나. 네. 아버님이 지금 현직이 네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히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이런 줄 알았더니 네. 거꾸로 딸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돼서 목사님이 되셔갖고 목회까지 하시게 네, 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와, 맞아요. 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 건축 현장에 이제 그 소장 혹은 이제 다 관리자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건설이 굉장히 흥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설계하고 건축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늘 잘 되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집에 잘 오지 않으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시죠. 네, 일 네.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집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제가 가장 이렇게 잘 갈 것 같은 그런 뭐랄까 타깃이었지 네. 않았을까. 그분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가지고 가게 되었고 너무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말씀하신 PK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의 진행 타임 테이블을 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네. PK가 뭐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목회자의 자녀 가족이라는 어떤 역할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원치 않죠. 그렇죠. 늘. 네, 네, 선택한 건 본인은 아니니까. 선택한 네.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PK의 생활은 징글징글했습니다. 네. 이런 방송에서 약간 순화시켜서 말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지긋지긋했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그 이유는 그 초등학생 때까지는 일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중학생이 어떤 날에 중2 때 네. PK가 됐어요. 가장 왜 중2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그때 PK가 됐는데 제가 막 외향적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늘 겉으로 막 적극적으로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주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그런 네. 청소년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금은 약간 순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까지도 본인의 장점을 스스로 표출하고 싶은 심리가 엄청 큰데 그러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보여져야 하는 그런 것이 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었죠. 성장기에는. 네. 예. 근데 다만 아마 여근아 교수님 저를 본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래됐지만 옆 동네에 살아서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서만 그쵸. 본 네. 교회에서만 본 모습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무게라는 것이 개인의 그 PK의 믿음과 신앙과는 그 무관하게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싫었다. 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이게 손바닥에 양면이 이렇게 앞뒤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또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고 아주 싫었지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는 이제 철저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주셨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싫기만 했을까? 지금의 그 이 자리에 있기까지 좋은 건 없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세심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왜냐하면 보여져야 하니까 네. 예, 그런 게 아주 습관이 아주 무섭게 들었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어른이 되어서는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지는 시간이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습관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너무 싫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아직 많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또 그런 철저하게 준비하고 늘 돌아보는 이제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참 좋은 면도 있구나라는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보여줘야 되는 삶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요. 아주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네. 요거입니다. 아우, 네. 정답이네요. 오늘의 정답은 그래서 그거네요. 네. 지금은 또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전환이 되고 나서 좀 많이 편안해진 경우입니다. 네. 네. 편안해진 다음에 이제 나온 곡이 네, 이렇게 아름답지만 뭔가 이렇게 복잡 미묘한 그런 곡들이 네, 탄생이 됐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오페라 이야기로 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소개할 곡은 미선의 별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선은 이제 화미선의 네,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곡의 또 배경을 얘기를 해주신다면. 미선, 화미선이잖아요. 네. 양화미선. 네. 이 화미선의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미선나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요. 네. 그 미선나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충남 어디에 가면 그 서식지가 있다고 하고 그 굉장히 향기가 짙다고 네. 합니다. 아주 하얗고 작은 꽃인데요. 그 인터넷을 검색하면 사진도 보실 네. 수 있으시고 또 그 미선나무. 미선나무.
그래서 그 미선나무의 특징 아주 그 자태만으로도 향기가 아주 짙게 나는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꽃 화미선에서 그 미선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가을밤이죠. 딱 네. 요때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요때인데 가을 밤에 남녀 주인공이 이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빛 아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너와 나는 뭐 빛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노래를 불러야 참 아름다운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18세 처녀 한국 처녀와 네, 프랑스 중위 네. 네, 한국에서 사랑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곡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약간 이제 복선이 좀 깔려 있죠 중간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둘이 지금 현재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만 나중에 이제 펼쳐질 그런 미래의 고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약간 예견하는 네, 그런 곡을 네,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미선의 별빛입니다. 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요. 네, 오페라 내용이 조금 어려운지 댓글들이 많이 없으세요? 네, 곡이 어떻다, 뭐 오페라 중에서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남겨주시면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아무래도 창작이고 음. 난생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아마 감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 혹은 또 음악들은 그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많이 귓가에 들려졌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어려워도 익숙한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창작은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시거나 혹은 음악에 완전히 그냥 빠지시거나 그러게 우리 김정목님께서는 펌 말고 오셨다고 대구에서 미장원 하시거든요. 아, 네. 머리가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카리스님께서 미선나무 찾아보셨다고, 네, 주위에서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김정모님께서는 작곡가 선생님 무섭지 않게 생겼는데 깐깐해 보이신데요. 아, 네. 들켰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이 아마 생활 속에서 네. 그냥 이제는 표정에서까지 나오는가요, 지금? 네, 예. 박삼수님께서는 듣고 있으면 애절함이 느껴진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정말 일단은 처녀 총각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은 모르고 일단 지금 현재 너무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대사 중에 이제 주교한테 나중에 판사가 주교한테 둘이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네. 물어보는데 주교가 하는 대사가 전 되게 남았는데 남녀가 사랑하는데 사랑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네. 네, 이 순간에서는 정말 사랑 말고 우리가 뭐가 필요해라고 했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특별히 뭐 배경이 온 세상이 그냥 그들의 배경이 되어줄 그쵸, 거니까 네.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 법정에서는 하잘것없는 정말 원숭이처럼 생긴 대본에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원숭이처럼 생긴 그런 머리가 검은 그런 여자가 법정에 있고 이 사실 이 마담 주베르가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예. 네. 첫 장면에 이미 복수를 하고 나와서 30년 전을 회상하면서 나오는 그래서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주 도도하고 고귀한 프랑스 판사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그때라면. 네, 그러게요. 김정모님께서 바이올린 소리는 늘 애절하다고 네.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애절한 그 표현을 잘 못하는데 네, 이 오페라와 이 내용을 알고서 연주를 하니까 또 그런 마음이 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PK로서 살아왔던 이야기라고 해주셨는데 네.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독일에서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그냥 저는 그 독일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잖아요. 갔는데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어학도 준비하지 않고 뭐 그까짓 거 가서 하면 되지. 상당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어느 새로운 언어를 배우러 가라고 하면 이제는 좀 주변에 좀 편의 시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화장실이 좀 편한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화장실이 불편하셨나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집이 깔끔한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때는 너무 용감했고 어렸죠? 너무 그렇죠. 예. 네. 여기 화미선에 비하면 뭐 어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너무 용감했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는 것일 뿐. 그래서 일단은 독일이라는 곳으로 넘어갔고 갈 때 그 여권의 비자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3개월 비자를 주고 가서 거기에서 연장을 하게끔 하잖아요. 미국처럼 몇 년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여권을 보세요. 진짜 갈 줄 모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늘 간다 하니까 뭐 가겠어?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그 목회자 가정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늘 재정적으로 그래서 뒷바라지 면에 있어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었던 것 같고, 근데 난 모르겠고 네. 난 모르겠고 일단 비자가 나왔고, 그래서 그 비자를 받으러 갈 때 심사를 할 때 이제 보호자가, 그 재정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시면서 비자가 딱 찍혀 있는 걸 보시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가는구나.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네. 딱 한마디 하셨는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럼 간다 했으니 저는 갑니다. 그리고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네, 와. 네,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가니까 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겠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 기차를 뭘 타야 할지도 처음에 모르겠고, 그쵸, 네. 일단 현실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그 라이프치히로 가신 거예요? 첫 아니에요. 도시가. 저는 이제 본이라는 곳으로 네. 어학을 하러 갔고, 베토벤의 도시. 그렇습니다. 베토벤의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이 수도였어요. 네, 네, 정말요? 베를린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때는 본이 수도였어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통일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인가 봐요. 97년? 네. 네, 이쯤인가 봐요. 10년 정도 있다가. 그래서 수도를 미처 옮기지 못한 그런 그렇구나. 때였고, 네. 나 서울 여자야. 나 수도로 갈 거야. 막 이런 네네. 느낌이었죠. 무조건 이제 수도로 가야 해. 근데 가보니까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아주 당찬 마음으로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막 이렇게 무식하면 좀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쏟아지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아마 네.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습관, 루틴이라면 루틴일 수 있나요? 네네. 눈 네, 그렇게, 뜨자마자 기도. 네, 그렇게 이제 네. 시작을 하고,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그렇죠. 그걸 그리고 실천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이제 올 때도 초행길이잖아요. 여기 잘 모르거든요. 네. 물론 자주 지나다녀 보긴 했지만 길 헷갈리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분께서 뭐 세세하게 인도하시지만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그래서 유학 시절에도 뭐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저는 유학 시절에 그 자녀를 낳았거든요.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헤쳐나가야 하는 점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나가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멋집니다. 예. 네. 우리 김정모님께서 독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자고 써주셨는데요. 독일이 이제 통독이 된 나라잖아요. 동서독이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통일을 위해서 그 라이프치히 선생님 그 공부하셨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먼저 촛불을 들고 나서서 이제 네, 네. 통일이 된 예. 그 시발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서는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과 제가 독일에 있을 당시에는 니콜라이 교회에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교회에서 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한인 교회가 따로 독립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니콜라이 교회는 계속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네,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 네, 맞습니다. 네. 입니다. 유독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통일이 될 당시에 월요일마다 기도 집회가 있었던 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쭉 지속이 됐었고, 지금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고, 그때 당시에 그 예배를 주도하시던 목사님께서는 현재는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독일 목사님. 네네. 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미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것이 아마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역사적인 교회를 이제 선생님 다니셨고, 네, 저는 이제 1시간 반 기차를 타고 가서 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곡을 연주를 해야 될 텐데요. 다음 곡은 견디고 견뎌라는, 네, 아까부터 계속 네, 강조를 하셨던, 네, 네, 맞아요. 견디고 예. 견뎌 이 단어를 가진 곡인데요. 이 곡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시죠. 이제 이 견디고 견뎌, 마담 주베르가 화미선일 때부터 주베르라고 하는 사랑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못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시련이 너무나도 많았겠죠. 외국인이었고, 또 전쟁의 전리품처럼 끌려왔.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았어야 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견뎌. 요 안에 그 여주인공의 시련의 세월이 들어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래에서는 아마 익숙한 멜로디가 또 하나 들리실 거예요. 네. 마담 주베르가 그 아이를 낳습니다. 예, 주베르의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너무 안타깝게도 사산화 상태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죠. 네. 주베르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주베르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산화를 보고 주베르는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견디고 견뎌 왔다고 하는 1903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이 마담 주베르를 이제 직접 불렀던 그 소프라노 이성란 선생님이 이제 이 곡을 이거 너무 좋아하셔서 그 얼마 전에 6월 25일에 그 6.25를 기념하면서 북한에 이제 갇힌 6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 때 이 곡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가사를 살짝 개사를 해가지고 네,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좀 그랬던 게, 거기 갇혀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이제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뭐 이런 얘기들이 함께 이제 막 겹쳐져가지고 네, 정말 견디고 견디면서 계시는 거잖아요. 언제 한국에 올지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네, 한꺼번에 이제 저한테 남아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익숙한 멜로디라고 하셨는데 자장가가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자장 짜장 네. 근데 그 자장 짜장 그 멜로디가 상여곡에도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연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어서 자장 자장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이제 사람 죽을 때도 네, 상여 그 멜로디를 똑같이 네, 읊으면서 네, 마지막 길을 가는 그런 멜로디여가지고 자장가이기도 하지만 상여곡이기도 한 그런 멜로디가 이제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 없음을 네. 이제 노래에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럼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견디고 견뎌 곡을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장자장이 참 슬프네요. 슬픕니다. 예, 슬프네요. 네. 오늘따라 더. 네, 김정모님께서 김정욱, 최춘길, 장문섭, 네, 북한에 계신 선교사님들 이름 써주셨는데요. 네, 이름 부르고 속히 가정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김하정님께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감사합니다. 이하영님 박수 쳐주셨고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을 연주를 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 곡은 이제 어떤 곡인가요? 제목은 의궤, 네. 니마 나의 니마. 지금까지 쭉 사랑 이야기를 했고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목적이 네. 이제 의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의궤가 우리 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지 올해가 꼭 10년이 되었거든요. 네. 물론 너무 안타깝게도 영구 반환 형식이 네. 아니라 임대 형식이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이 좀 우리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오페라를 준비하면서 그 악보의 표지라든지 혹은 포스터에 들어가는 의궤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허락을 맡았어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게 아니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다운을 받아서 막 디자인에 활용을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그쪽 프랑스 쪽에 처음에 이제 허락을 구했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허락을 구했는데, 네. 그게 너무 안타깝게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게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뭐 프랑스로 우리 이제 연출님께서 이메일도 보내시고 뭐 또 답변도 오고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의궤의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모든 이 시간 거미줄의 일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그쪽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요 방송도 나중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아닐까? 요거는 또 이미지를 사용하진 않으니까 요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네, 우리 건데도 우리 것처럼 못 네. 쓰는 네. 그런 거네요. 네. 우리의 의궤 이야기, 네, 마지막을 이제 의궤를 담은 연주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의궤 니마 나의 니마. 네.
네, 이렇게 의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페라 시간 거미줄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 신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이야기를 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오페라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무대에 올랐는데 아직 이제 풀 편성으로 전체 오페라가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대규모 오페라가 한 번에 그 무대에 올려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인 그런 제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규모로도 그렇고 이제 또 여기에는 무려 41개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동료 이제 음악가들 혹은 또 작은 무대들을 통해서 계속 키워나가고 결국에는 초연을 하는 게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실지 그거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네. 지나가게 될 것 같고요. 요 의궤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요쯤 오면 저는 이제 작곡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옛날의 이야기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지금 옛날에 그런 것을 소재 삼아서 왜 그것을 아픔을 들춰내야 하지?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손댈 수 없고 그렇게 지나온 과거인데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침략을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분명히. 그러니 이제는 그것들을 전부 모든 것을 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울 수는 없지만 화해와 용서로 화합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가자라고 네. 하는 것을 그런 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서 뭐 하려고 힘들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예. 위안부 할머니 얘기하고도 약간 비슷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매 얘기를 해? 막 이런 분들이 네. 있는가 하면 또 자꾸 해서 이제 그분들의 말하자면 그분들의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역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의 작품으로 또 우리의 역사가 좀 더 알려지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의궤가 돌아왔는데 영구 대여라는 형식으로 돌아왔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우리 거를 좀 잘 찾아왔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영국 여왕이 서거했잖아요. 네. 근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섬 하나가 이제 영국령이래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영국 그 여왕이 있을 때 그게 영국령이었고 계속 영국령으로 남아 있어서 아르헨티나 어떤 기자 한 명이 막 욕을 하면서 잘 죽었다 막 이런 방송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격분하다가도 그래 우리도 만약에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고 뭐 제주도가 일본 땅이 되었는데 일본 왕이 서거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지나간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음악으로 담는 것이 또 클래식에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싶기도 그게 하고. 예술가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담은 이런 역사 이야기 오페라가 후대에도 이제 길이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페라 시간 거미줄 정말 큰 무대에서 만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많이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빌려온 한국 오페라 괜찮네요. 네, 오한방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제목을 잘 정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재밌는 클래식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